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명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예, 기본 강의는 이제 그 전에 작년 10월 달까지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2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 못했던 것을 이렇게 보강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주마다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나 카페에 가서 이제 그 기본 강의실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명을 하기 전에 이 명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중국에서 역사상 강남에서 일어난 최초의 왕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그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원나라 그 시대 원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원나라 때 강남인들 이제 만자라고 해갖고 막 차별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불만이 누적돼 가지고 폭발돼서 강남에서 먼저 일어나게 됐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명왕조의 중요 순서들을 좀 보고 먼저 볼게요. 자, 명나라 때부터, 명청 시대부터는 1세 1원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1세 1원제라는 것은,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연호가 여러 개였는데, 여기에는 한 황제가 한 개의 연호를 써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려졌냐면, 이런 묘도 있지만, 주로 불려진 게 이제 연호 플러스 제 형태죠. 그래서 권무제, 명락제, 홍의제, 이런 식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건무제 때는 건무난 연호 소형이 있고 영락제는 영락이라는 연호 소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명나라 홍무제와 그다음에 영락제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명나라 황제들이 요 두 명을 제외하고는 별로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나이가 어리거나 무능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태조 홍무제는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죠. 복구주의 정책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건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후왕대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건 정책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평에 있는 영락제에 의해서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죠. 제거당하죠. 이걸 정난해변이라고 하는데 정난해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 과정에서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의 원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몽골족을 친다든지 그다음에 남의 대원정 정화를 시켜서 남의 대원정을 시킨다든지 그런 이제 했고 또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였던 그 북평 오늘 북경으로 이제 옮기죠. 남경에서 자 그다음에 그 후의 왕들은 별로 볼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종 때 잠깐 이제 토목번의 번이 일어났다. 그 영종이 잡혀갔잖아요. 홍료족들에게 아니 이제 몽골족들에게 잡혀가서 잠깐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동생이었던 대종이 즉위하죠. 그렇지만 이제 영종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탕문의 번이라고 하는데 요걸 일으켜서 다시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정통이라는 연호와 천수라는 연호를 두 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정통제 천수제 쓰면 이제 명칭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묘로서 영종을 이제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효정때인데, 효정때는 이제 홍치제자라고 부르는데, 홍치중흥이라고 갖고 잠깐 이제 효정때 정치를 좀 약간 잘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무종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독제죠. 완전히 정치를 개판을 치죠. 예. 그래갖고, 요때 이제 뭐 한간등이 날뛰고 그래요. 막. 그러가 이제 11대 세종 가정제 때인데, 요건 볼일 없는 황제인데,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건 뭐냐면 해사판관하고 관련된 인물이죠. 해서판관. 해서가 이제 그 당시 명나라 그 관료였는데 해서가 활동했던 시기가 가정제 때요. 그래서 해서가 그 당시 가정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해서판관이죠. 그래서 요거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작품이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종 때인데 신종 때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요 왕은 이제 무능해요. 근데 신종이 어릴 때 즉위할 때 10년 동안은 누가 통치했냐면 장거정이 통치했어요. 그래서 장거정이 여러 가지 개혁 정치 있잖아요.
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장거리 개혁 정치 관련된 토지 뭐 조사 사업 같은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일주 편법을 실시했다.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 장거리 개혁 정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집중 좀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이제 이 신종은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줬죠. 임진왜란 때 적국조 명나라를 파견했던 관리잖아요. 황제잖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력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태자 책봉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태자 책봉을 좀 만력제 미루는 과정에서 이런 사만 사건이 등장하죠. 그 이때 뭐 독립당이 등장하고 비독립당과 이렇게 이제 싸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의종 순정제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제 명나라는 기우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이제 이자석의 나라에 의해서 이 의종이 뭐 죽게 되고, 결국에 여기 산해관 밖에 있던 이제 뭐냐 청나라가 들어와서 중국 전역을 먹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왕조를 한번 정치사 측면에서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캔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원명 교체의 의미와 주원적 집단의 이제 성격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명나라가 건국한 지역은 강남이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강남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가 민족 간의 갈등과 함께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도 있었죠. 자, 민족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와 갈등 관련된 내용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 한족하고 그 다음에 몽골족의 갈등이죠. 특히 몽골족이 이제 그 강남을 지배할 때 강남의 한족들을 만자라고 해서 남인이라고 이제 남인을 이제 비칭한 게 만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깔봤어. 예. 그리고 스타일도 상당히 심했고. 자, 그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건 뭐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지주하고 이런 소작인의 갈등이죠. 예. 여기가 이제 강남 지역이 상당히 농업 생산이 높고 토지 생산이 많잖아요. 토지 생산량이 되게 높잖아요. 그만큼 이제 빈부의 격차도 이제 컸고 그 가진 갈등도 많았고요. 참고로 이제 이 주원장이 소작인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장이 출신이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지주부터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분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농민 출신으로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주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주들과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냐 필요 없으니까 또 예전에 또 자기가 소작인 출신이다 보니까 요거에 지주에는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이중적인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농민 반란도 성격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반원적, 그다음에 반지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강남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이 어떤 난이냐면 그 당시 그 홍건적의 난이에요.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요. 물론 강북이나 만주 지역에 홍건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파가 이제 그 강북 지역의 그 홍건적 일파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긴 했죠. 그렇지만 이제 주 무대는 어디냐면 강남이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산동과 유복통이 주도를 해갖고 이제 했거든요. 원래 이제 한상동이라는 사람이 백령교도 교주예요. 어, 그래서 조부 때부터 이를 믿었는데 사회 혼란을 틈타서 이제 그 자신이 미륵불 한생이라고 하면서 농민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신도였던 유복통이 또 한산동을 송나라 시종의 8대손이라고 선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몽골족의 침입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 민중들 입장에서는 송나라는 이제 원나라 멸망한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나라 황제 시종의 8대손이니까 와 하면서 같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몽골족에 반기되었던 농민들이 송 시종 8대손이라는 말 듣고 같이 이제 혼합 연결해갖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크게 이제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전은 이제 사전은 이제 한산동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처형을 당하게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산동 대신에 그 당시 유복통이 누굴 내세우냐면 한리만을 내세우죠. 그래서 한리만을 황제 옹립하고 국명을 송이라고 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홍콩군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타도 목표가 뭐냐? 오랑캐인 원제국과 함께 지주 세력을 타파하자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 반원 반지주 성격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한인 지주는 누구 편을 들었냐? 당연히 농민공 편을 안 들겠죠. 그래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민족 왕조인 원나라를 지지하고 원의 군대에 협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원장은 어떻게 등장했냐 보면요. 이 주원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인물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작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부터 뭐냐면 죽었어요. 부모 죽었는데 그래 갖고 인제 이 사람은 그 당시 농민 그 고아로서 저기 사찰에 들어가서 이제 땡중 하나 중 승려의 생활을 하다가 17세 때 그 당시 인제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홍건적의 일파였던 각장이라는 사람 세력 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장 세력 밑에서 이제 있다가 각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각장의 딸과 이제 결혼해 갖고 각장 세력을 인수했거나 또 책에 따르면 벗어나서 독립돼서 이제 뭐 한 세력을 이뤘다 했지만 일단 초창기 때는 각장 세력이 있다가 각장 세력을 인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는데 자 이때 인제 주원장이 취했던 정책이 좀 약간 특이한데 다른 홍건족 집단은 앞에 말한 것처럼 반원 반지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뭐냐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지주 입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주 세력을 적극적으로 제외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상당히 자기의 어떤 심적인 생각하고는 완전 다른 거야. 자기는 상당히 이제 뭐냐 지주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일단은 힘을 키우기 위해선 일단 그 생각을 접어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반지주 입장을 보면서 지주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원전 세력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지주 세력들이 있다는 거, 뭐 유기나 소련 같은 강남 지주 출신 계층 등이나 그다음에 이제 서달이나 이성자가 동양 출신의 무인 집단인데 요들 중에서도 지주 출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주원장의 주요 세력들이 지주 출신이었고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지주 출신과 소문을 잡다가 나중에 대규모 수청 작업을 해서 인제 집권하고 나서 수청 작업을 해서 이들 다 제거해 나갔죠. 자 그거 외에도 이 강남에서는 그 당시 뭐 진우랑 세력이나 뭐 그다음 방국진, 장사성 이런 세력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세력들 하나하나 점령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 그 강남을 통일하고 금능 오늘날 난경에 명나라를 창건했죠. 그래서 명예창건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강북에서 이제 일어난 왕조가 아니라 강남에서 일어난 왕조고요. 그리고 강남을 수도한 남경을 수도한 왕조였다. 이게 이제 중국 역사상 아주 특이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집결해 갖고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쫓겨난 그 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원이라고 하죠. 북원. 그때 이 원나라의 마지막 그 황제가 순제잖아요. 예. 그래서 순제인데 순제 부인이 기양후죠. 기양후도 이제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원이 있다가 인제 나중에 타타르와 오일라트로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세조 주원장의 통치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 주원장의 통치 정책 관련된 내용은 기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정책 목적이 뭐냐 보면 일단은 이제 몽골족을 몰아내고 이게 한족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종전의 문화를 다시 복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목민족들의 문화 유풍을 일소하고 그 당시 한민족의 문화를 부흥하겠다. 이걸 이제 복고주의라고 하죠, 복고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았잖아요. 일제 외생 문화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한 후에 이제 일제 외생 문화를 척결하자. 그런 이제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복구의 대상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디를 복구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인제 있는데 보통 복구의 대상을 인제 얘는 어디로 잡으면 단송 시대 때 문화. 당송. 당송을 인제 복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러 가지 명나라의 정치 제도나 이런 군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송나라나 또는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자 그럼 인제 복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볼 거예요. 일단은
몽골 제도와 풍습을 제고하는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방송대 제도도 이제 기초해서 복구 정책을 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여기는 이제 제가 뺐는데, 여기서 좀 볼게요. 심화 규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그 당시 그 율령을 복구했어. 당대 율령을. 그래서 당대 율령을 발전시켜서 대명륜을 만들었죠. 형법 체제를 대명륜의 민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명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형법은 이 대명륜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규작을 간악화시켰다. 자, 주작을 간악화시켰는데, 주작은 이제 어디 성리학 중에 주의 학문을 주작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주작은 이제 주자고 성리학을 주자고 동일시 여기는데, 성리학에서도 여러 학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자 학문인 주작을 간악화시켰고, 참고로 그 원나 때도 간악화시켰죠. 성리학을 간악화시켰어. 허용의 성리학. 근데 성리학이 이제 이건 허용 거고, 이거는 주작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료 채용에 과거제도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관료 양성과 지식 보급에 중앙에 국제관과 각 지방의 각종 학교를 세웠다. 자, 그래서 과거제도를 부과한다. 그러면 원나라 때 과거제도를 쓰진 않냐? 그건 아니죠. 원나라 때는 과거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원나라 과거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족별 커터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별로 한쪽 지식인들이 응하지 않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때 과거제도 부활 대상이 어디냐? 그것은 송나라 때. 근데 송의 일반적인 과거 대상이 아니라 왕왕석의 그 개혁대에 그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송나라 과거제도 개혁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는 거 경학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라 이런 유교 경력 경학을 중시한 그 과거제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와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에 두 문제 정도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학교제도를 양성했는데, 국자감이나 각 지방의 부학, 주학, 헌학 같은 지방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과거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시켰죠. 그래서 그다음 국자감이나 지방학교에 적어도 나와야지만 거기에서 감생이나 생원이 되어지만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일치시켰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학교 교육과 과거 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다.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의 윤리 덕목을 이제 기초로 한 유교를 이제 반포했고, 백성들 교화의 기준을 삼았다. 그래서 그 밑에 본 유교가 있죠. 예, 좋은 말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연장자에게 공경해라. 항리의 화목을 하라. 자손들의 교훈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간제와 지방간제를 정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 태조의 이제 중앙간제, 지방간제 특징은 뭐냐면, 힘을 분산시킨 거야. 그래서 상호 견제를 시키는 거죠. 상호 견제를. 그리고 권력을 황제에 집중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송나라 간제 체제하고 비슷해. 송나라도 그 당시 이제 그 호열성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힘을 분산시켜서 속 견제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명나라도 마찬가지. 효율성을 포기하고 견제를 시키는 거야. 기관 간에. 그리고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총괄 업무는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것, 그런 것이 특징이었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은 중서성을 약화시켰다. 자, 이 중서성은 이제 원나라 때 힘이 강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명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원나라 간제를 이어받으면서 한때 이제 초창기 때는 중서성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중서성이 강하면 황제 입장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걸 약화시키고 경을 폐지시켰고요. 그래서 중서성에 그 폐지시키고 나서 육부를 황제의 직속으로 만들었어. 황제가 다 가나라도 이제 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재상제도 처음에 뒀다가 그걸 폐지시키고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그때 이제 무슨 난을 계기로 호용원과 남옥의 난을 계기인데 이거 외워두세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호용원과 남옥의 난 앞글자 따서 호남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용과 남옥의 난을 거쳐서 네 번에 거쳐서 대규모 수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 후에 이제 뭐냐 자기를 도와줬던 건국 집단들 수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그 정도이고, 근데 여기는 완전 수만 명 단위야. 그러니까 대륙의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를 예전에 도와줬던 지휘 출신의 어떤 그 인물들을 대거 수총을 했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강남 지주들이 거의 뭐냐면 죽게 나가고, 그때 수총한 인물만 하면 한 10만 명 넘었나? 그래서 스케일 달라요. 그리고 강남 지주들 자기가 사는 이제 자기 고향 봉황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대규모 3인 정책도 하고, 그래서 이 난을 계기로 해서 그 강남 집단들을 되게 숙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욕을 일으켰어요. 문자욕. 근데 문자욕 하면 청량한 생각하지만 아니죠. 이제 명나라 때도 문자욕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약간 뭐냐면 좀 컴플렉스도 있고, 예전에 이 사람이 또 그 승려이기도 하고 홍건적도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승려는 머리를 빡빡 밀죠. 그래서 머리가 강택이 있잖아. 그 빗강자를 쓰는 거를 쓰면 되게 싫어했고, 도독적자 같은 것들 쓰면 되게 싫어했어. 강적. 그와 비슷하게 발음하는 그런 글자들을 쓰면 곧바로 자기 우습게 한다고 해서 다 처형시켰죠. 예. 그래서 대규모 숙청을 이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도 이제 목이 날아가니까, 또 과거에서 문장을 잘못 쓰면 목이 날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뭔가 문장이라든지 문장 틀을 제시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원장이 제시한 게 팔고문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팔고문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망쳤죠, 교육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을 한 곳에 두지 않고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대도독부를 폐지하고 오도독부를 두서 군사력을 분산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소제를 뒀죠. 여기 보면 그 오도독부에 도지휘사가 있고, 그다음 위와 소를 뒀는데, 이 위소제단은 군대 단위를 뒀다. 그래서 이제 직업군인제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직업군인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병농일치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병호를 이제 정형해서 평상시에 농사를 짓고 대신에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 같은 거 다 면제해주고 병역만 짓는 거야. 근데 병역을 계속 이제 뭐냐면 세습화 시킨 거죠. 병호제라고 좀 비슷한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호를 두고 그걸 계속 세습시켜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세금을 면제하는 방법을 했는데, 근데 이 위소제는 초창기 때만 운영했고 나중에 가면 명나라 중기에 가면 상당히 흐물흐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는 위소제를 뒀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사대를 폐지하고 도청을 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를 위해서 금의를 설치했죠.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요 밑에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 부분은. 예.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 좀 보겠습니다. 자, 홍무제 정책 방향을 홍무제 정책 방향은 중앙 집권화 정책이다. 예. 자, 중앙에서는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항제에게 직속화시켰고 승상제도 폐지시켰다. 자, 지방에서는 행중서성을 폐지했다. 행주서 여기 있는데 이게 예. 원래 행중서성은 원대 설치한 기간 후 중서성이 지방에 파견된 출장선이다. 자, 그래서 점차 지방 최고 행정단위가 됐고, 원나라 때 정부의 11개 행성이 됐고요. 그 행성에는 승상을 두고 최고 장관이라고 했다. 어, 그 승상을 두고 최고 장관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행성 안에 노를 두었고요. 다시 부준현을 설치했다. 행정장관은 몽골과 한인을 두었으나 정권을 이제 몽골인에 맡겼고요. 건국 직후에 원나라 지방관제 그대로 명나라 계승했죠. 그래서 지방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는 행중서성이 지방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앙 집권에 거스르자 홍옥 9년에는 행중서성을 폐지하고 성으로 개편했어요. 또 성의 그 특정한 지휘관을 둘 경우에는 뭐예요? 독점할 수 있겠죠. 지방 세력화 될 수 있으니까 장관을 두지 않고 그 당시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호정사, 그다음에 군사를 담당 도지사, 그다음 감찰을 담당 안차사를 뒀어요. 간청벌로 이제 또 나눠졌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정, 군사, 감찰을 이렇게 분할시킨 거는 한 사람이 지방 행정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 군사권을 장악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요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송나라나
로라는 그 최고 행정관을 두고 그 밑에 한 명의 책임관을 둔 게 아니라 네 명의 이제 그 각각의 맡은 업무를 나눠줬잖아. 사사라고 해서 요거하고 좀 비슷해. 예. 자, 그래서 성의 하부 조직도 주와 현을 두고 향촌 자치기군 이갑제를 실시했다. 자, 이갑제는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행중소송과 마찬가지 중소송도 원나라 제도를 답습했다. 그래서 원나라 중소송은 국가 정치를 총괄하고 있어서 중소송 권한이 절대적이다. 그래야 황제와 중소송의 장관이 승상사기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홍무제는 황제권을 악화시키는 중소송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중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그 일환으로 홍무 9년에 중서서에 설치한 평장정사와 참지정사를 폐지하고 이듬해 통정사사를 따로 설치하여 상주문을 중서서에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호용의 난 이거 외워두세요. 이 호용의 난을 계기했고 승상제도와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 직속을 했죠.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호영홍은 원래 태조와 동양 출신으로 일찍부터 주원장 밑으로 들어가 강력한 건국 공신이 되었는데 그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 홍무제의 신임도 두터웠으므로 나중에 중서성의 장관이 승상에 임명되었다. 자, 승상이 된 그는 태조의 뜻에 맞춰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권을 독단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신복부를 배치시켰다. 자, 호용의 정행을 지켜보고 있던 주원장은 그다음에 호용의 난이란 대규모 옥사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주원장은 호용이 일본이 몽고인의 규합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밀고를 받고 이게 이제 밀고를 했다는데 이게 누가 밀고 했는지 모르죠. 이거는 이제 조작된 사건을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밀고를 받고 호용을 비롯한 그 일파 대규모 이제 수청했다. 이때 15,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수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남옥에 난도에 익혀서 그때 대규모 수청했죠. 그래서 그다음 호용의 난과 호용 1차 호용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호용의 난과 관련된 또 2차 호용의 난이 일어나고 그 남옥의 난이 일어나고 남옥과 관련된 또 4차 수청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제권을 위협하는 강남 지주, 건국 세력들을 수청해서 대규모 수청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켰고요. 주원장의 토사구팽 시 건국태력의 쳐내기 작업은 역대 왕조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잔인하고 대규모 수청이었다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이렇게 대규모 수청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는 강력한 황제권에 수립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때그 한간 세력들이 반올라잖아요. 근데 당나라 한간들은 힘이 커지면 곧바로 이제 황제권을 쳐낼 수 있었지만 명나라 황제는 그러니까 명나라 한간들은 남의 힘이 강화도 황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황제가 죽으면 같이 몰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원자의 이렇게 강력한 통치체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서성 폐지 이후에 중앙과 군사조직 개편을 이제 가속화시켰는데 군사권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원의 충민원 제도를 개선한 대도독부를 폐지하고요. 오도독부를 두고 5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군사를 분산하고 황제에 직속시켰다. 그리고 어사다를 폐지하고 도차원을 개편했고요. 금이인을 설치해 정보 정치를 강화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주원장의 간제 개편 방안은 한 곳에 권력을 집중을 방지하고 권력을 분산 및 견제시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데 큰 성공을 했지만 뭐냐면 이게 총괄 업무를 이제 다 못하죠. 황제가 주원장처럼 정력이 있고 그냥 어, 정, 주원장처럼 이렇게 정력적으로 이제 뭐냐면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의 황제는 유학하고 이제 무능한 황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들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 개판을 쳤죠. 총괄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까 언급했던 지방제도, 통치제도를 좀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원나라 때 행중서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승해서 이제 뭐 성을 뒀죠. 성을. 그래서 행중서성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그래서 앞에 성이라고 해요. 행성이라고 하고 성을 이제 이렇게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에는 승성 포중사사, 그다음 도지사사, 제영 안찰사사 이렇게 두고 각각 포중사나 지사나 그다음에 안찰사를 이렇게 뒀다.
이거 연필 형식으로 뒀는데 괜찮네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성의 하부 조직은 주와 현을 돕고 보조기관은 이갑제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갑제는 이제 뭐냐면 간에서 이제 터치를 하지 않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완전 자치적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원장이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촌 자치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환시대 때 이 로망, 항촌 자치를 보니까 다시 부활시켰다. 한나라 때 항촌 자치를 다시 부흥시켰다 해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이갑제는 어떤 이제 항촌 자치 조직에서 다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봉건제도를 실시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왜 이제 봉건제도를 실시했냐면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홍무제가 이제 사항을 보셔야 돼요. 예. 홍무제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 장남을 이제 뭐냐면 태자로 이제 책봉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남이 오래 살면 괜찮은데 아버지보다 더 빨리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권무제, 그러니까 홍무제 입장에서는 손자죠. 장손이죠. 이 이제 장손에게 이제 그 뭐냐 태손을 시킨 거야.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유약한 것 같아 얘가. 그래갖고 안 되겠다. 작은 아버지들이 얘를 좀 도와줄 필요 있다 해서 그 당시 이제 홍무제는 왕실의 병방, 울타리 역할을 하라고 해서 범벅 역할을 해서 얘 이제 권무제의 범벅 역할을 여기서 지방에 이제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군사권을 줬어요. 군사권을. 그래서 위급시 뭐냐면 이 권무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봉건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몽골족과 대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양날의 칼 같은 측면이 있는데 황제가 유능하면 원병 역할을 충실할 수 있지만 황제가 무능하거나 어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게 칼끝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황제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빚게 되는데 이건 서진의 그 또 마찬가지 서진의 무죄가 봉건제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랑의 난이라는 어떤 이제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래는 좋은 목적으로 이제 실시를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황제권을 대항하는 그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정난의 변화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요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95번에 있거든요. 요거 이제 심화 규제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심화 규제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일단은 1295번이 아니네요. 예. 이게 주가 좀 달라졌으니까 1205번이네요. 1205번. 자, 1205번인데 이게 뒤에 있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태조는 북방의 몽골족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황제권을 강하게 한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지방에 봉공하였다. 그래서 분봉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봉건제 왕들은 지방의 큰 세력을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봉토와 백성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왕위와 복禄만 주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빠졌지만 군사권을 줬어요. 왜냐면 주변에 외적들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군사권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병방에서 몽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막강 군사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세력은 점차 강력해져 그 당시 중앙정부에 대항하게 되었다. 그 태조가 죽고 손자 해제, 건무제죠. 건무제 즉위하면서 그 당시 건무제가 삭번 정책을 실시하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강남 출신의 어떤 관료들이 얘네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그 당시 삭번 정책을 실시하니까 그 당시 북평을 지키고 있던 연왕이 후에 이제 영락제죠. 이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 정난의 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정난의 변의 어떤 배경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입니다.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서 경제 정책을 보겠습니다. 경제 정책은 어린 도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 어린 도책은 왜 어린 도책이냐 하면 이게 토지 대장인데 마치 이제 그 당시 만든 게 그 뭐랄까요? 어린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어림도치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땅 모양을 그리는데 이 땅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았어요. 경지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이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이걸 그리는 과정에서 이게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림도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중앙에서 직접 한 거예요. 중앙에서 그 당시 이제 간립학연에서 이렇게 했고 어림도책의 작성에는 중앙에 신사가 작성하지 않고 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한 거야. 예. 그 예전에 신사 역할 중에 어린도체 이렇게 작성 이렇게 쓰신 분인데 이거 다 틀렸어요. 부역학책은 모르겠는데 어린도체 같은 토지 문제이기 때문에 신사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토지 대장을 작성하면 제대로 안 되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역항책이랑 호력대장을 만들었다. 노란색 겹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역항책이라는 뭐냐면 용어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연정사를 설치해서 수리사업과 제방공사를 착수했다. 그래서 상하와 양자강 유역의 치수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역항책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래서 신사 역할 중에 부역항책 작성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어린 도체는 신사가 작성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중앙 관리들이 작성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대무역인데, 대무역 같은 게 특징은 이제, 조공무역 중심의 공무역이죠. 그래서 사무역을 일체 이제 인정하지 않아. 일체하지 않고 조공무역을 강조했어요. 공무역만 그래서 사무역을 적극 금지시켰다는 거. 자, 이런 추세, 그러니까 이제 홍보제가 한번 딱 이 조치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황제들 이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당시 이게 명나라 때까지 가고요. 청나라도 잘 보면 공무역 위주고 사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진행됐다. 그래서 공무역 중심이었고 조공무역이고 국가의 통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의 사무역은 활동 규제했다. 자, 이런 정책들은 영락제 이후부터 계속 뭐냐면 계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락제 때 정화의 대원정이 있었죠. 그래서 정화의 대원정도 엄밀히 말하면 이거 사무역이 아니에요. 국가의 공무역책이죠. 그래서 조공무역을 확대시키는 그런 책이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이렇게 사무역을 금지시키려고 했냐?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반명세력 해양을 통해 방면세력과 그다음 외부 세력들이 그 당시 해안가 주민들 결탁해가지고 뭔가 자기한테 저항할 것이라는 그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금력 같은 걸 내리고 공무역 중심의 정책을 펼쳤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방면세력과 외부세력 결합을 경계하면서 그 당시 공무역 중심의 어떤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전개했다. 공무역이죠. 그리고 이제 중골 제한 주요 국가들만으로 무역 활동을 전개했는데, 자, 이때 이제 일본의 감압 무역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압이라는 건 뭐냐면 무역 허가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교과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정부에서 무역 증명서를 이제 할 때 나무에 도장을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반쪽 장을 만든 다음에 한쪽은 이제 상대국한테 주고 한쪽은 명나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국이 무역하겠다 오면 요 반쪽을 맞춰놓으면 이 도장이 이렇게 딱 아기가 맞으면 이제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역 허가증인데 이 무역 허가증을 이제 중심으로 했고 이제 대표적인 무역이 이제 일본의 가방 무역인데 참고로 일본만 가방 무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이 가막을 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여진족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 교과서에는 일본의 가막 무역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케이스 해가지고 가막 없이 무역을 하도록 한 거야.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특혜를 준 거죠. 이 특혜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가망무역 관련돼서는 공군역 기출문이 나왔어요. 외구와 관련돼서 이제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망무역 당시에 이제 일본은 어떤 거냐면 무릎맞춤학부였죠. 그래서 무릎맞춤학부에서 이제 있고, 예, 잠깐만, 이게 왜 또 그래? 이 애플 TV가 왜 갑자기 나오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잠깐 생겼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무릎맞춤학부였고
이 무릎맞춤 막부와 그 당시 그 명나라가 가방무역을 진행했다. 예, 요게 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가방무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3대 장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치예요. 그래서 이 요시미치는 명나라의 조공과 책봉을 받았죠. 그래서 명나라하고 일본의 관계에서 이제 보면 조공 책봉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왜냐 그 전에 경당사를 파견한 이후에 맺어진 거야. 거의 1000년 동안 조공 책봉 관계를 맺지 않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경당사 같은 경우에는 조공만 했지 책봉만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책봉을 받았어. 그래서 요시미치에게 일본 국왕이라는 봉을 줬죠. 그래서 왜 명나라가 이렇게 조공 책봉하고 가밥을 주고 이제 일본의 무릎마차 통상 교류를 하려고 했냐면, 해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가방무역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가방무역은 주로 이제 그 당시 그 영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 무릎마치 막부가 권한이 좀 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밑에 뭐냐면 호소카와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오우치 씨가 이제 주도해갖고 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가방무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심화자료 내용에 제가 예전 교과서 자료를 했는데 여기 볼게요. 자, 조공무역은 중국이 주변 국가를 중국 문화권을 끌어들이고 주변국을 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무역 형식이다. 특히 명대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반무역이 이제 두유조인데 감합부를 나라별로 무역을 허가하는 증명서도 취입할 수 있는 성박의 수나 인원, 물량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1년분을 맡긴 장부에 감합부를 만들고 본장부를 보관한 채 사본을 떼어서 상계에 준뒤 조공하러 올 때 두 손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무역을 허락했다. 자, 일본의 무릎마치 맞고 3대 장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치도 명예 책봉을 받고 일본 국왕이라는 책봉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명가 무효가 있다. 그러나 명예 책봉을 받은 것에 대해 일본 지배층의 비판 때문에 책봉 관계가 끝나고 명가의 무역을 원했던 일본인들은 왜구가 되어 그 당시 이제 명예 해안에 출봉했는데 요건 뒤에 얘기를 적어 놓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꼭 이 외국이 아니라 외구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좀 더 보충하면 이걸 좀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 어, 그 당시 무르마치 막부가 가밥을 맞고 이제 감함을 받고 이제 부역을 했지만 실제로 무르마치 막부는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사 할 때도 좀 얘기했지만 무르마치 막부는 이제 호족 연합 정권, 다이모 연합 정권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힘이 약했고 그 후에 오우치 씨하고 그 다음에 호소카 씨가 이제 뭐냐면 그 가만무역을 실제로 했죠. 무르마치 막부 대신에. 그래서 오우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이 상인들을 지원했고 사카이는 오늘날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오사카 지역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사카이 오사카가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 오사카에 사카이가 그 합병 편입됐죠.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소카시는 하카다 상인들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얘네들이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16세기 때 영파의 난이 일어나죠. 영파의 난. 그 영파의 난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한동안 감안무역을 금지시켜. 예.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재개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금지시켰더니 외구가 너무 많이 이제 극성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금지시켜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했는데 자 이때 이제 뭐냐면 이때 다시 이제 재개된 거 오치시 지구라는 이제 중심으로 이제 재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오우치시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방무역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됐다. 그래서 가방무역의 이제 이렇게 뭐냐면 금지와 이런 것들이 더 후기 외구에 이제 번성하고 연결돼 있다. 이거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예, 같이 해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영락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락제.
자, 영락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세조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조카를 쳐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 영락제는 네 번째, 주원적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예. 주체라고 하죠. 주체.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려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친근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연항으로 봉해졌어요. 연항은 이제 예전에 연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북경 부근에 있었잖아. 그래서 북경에 이제 있는 연항으로 이제 봉해지고 이 북경 그 당시 북평이었죠. 북평에서 있다가 이제 뭐냐면 몽골족들 이제 뭐냐면 방비하는 침을 방비하는 그 역할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하고 계속 이제 뭐 싸우고 또 그중에 일부를 자기 기병대로 이렇게 편입시켰어. 그러니까 군대가 상당히 막강하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주원장의 손자였던 해제, 그러니까 건무제가 즉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건무제가 즉위하면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삭번 정책을 했어요. 삭번 정책. 그래서 삭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영락제 입장 때는 안 좋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영락제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해제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을 쳐낸다. 정난이라는 게 해제 주변에 있는 간신배를 쳐낸다는 의미죠.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뭐냐면 그 남경을 공격하죠. 근데 이제 이때 그 영락제 군대와 건무제 군대 비교해 보면 건무제 중앙군이 영락제 이제 군대보다 세네 배 더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주원장이 대규모 숙청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 유명한 지휘관들 다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군대 지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백정노장이었던 뭐냐면 영왕이 쳐들어오고 거기에 또 누가 호응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강남에 이제 그 남경에 있는 환관들이 호응을 했어요. 그 환관들이 문을 열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권무제가 이제 뭐냐면 쫓겨나게 되는데 권무제가 이제 시신을 못 찾았어요. 권무제가 이제 도망갈 때 어떻게 뭐 그 동아시아 쪽으로 갔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도망갔다고 하고 뭐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정나에 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주 몇 번을 보시냐면요. 1208번을 보세요. 1208번. 자, 태조가 죽고 손자 해제가 즉위하면서 건무제죠. 건무난 연호 사용기 때문에 건무제라고 해요. 즉위하면서 봉건 제외 세력을 누르고 혁신 정책을 추진하자 지방의 제왕은 중앙정부에 대항했다. 자, 이 가운데 영경은 이제 연나라 수도라는 의미고 영나라 수도는 지금의 북경이에요. 그래서 북경의 2층이 영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사절단들이 이제 북경 갈 때 연행사라고 불렸던 이유도 그런 건데, 자, 연항이 황제 측근의 난신을 제거한다면 이게 정난이죠. 정난의 변을 일으켜 4년 끝에 남경을 정복하고 황제 위에 오르니 이게 3대 영락제다. 자, 영락제가 남경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야에 기여된 몽골 기병 부대가 하였까 그다음 남경 내부에 태조 때부터 냉대를 받던 한간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는 한간들을 본래 안 좋아했어. 그래서 한간들에게 글도 못 가르치게 하고 한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정잡배 일만 시키고 허대 일만 시키고 전혀 정책 간섭 못하도록 했거든요. 천대를 받았던 상황에서 영락제가 이제 친한간 정책을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이게 호응의 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이 때문에 명대 때 한간은 다시 발호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서 비롯됐는데 그래서 이제 영락제 즉위 이후에 황제권에 대항한 봉건제의 세력을 억압하고 북경천도를 강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막상 황제가 되다 보니까 이 봉건제후들 삭반 정책은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고 입장을 만들잖아요. 영락제 입장에 이 봉건제도 있으면 언젠가 자기가 쿠데타 일으킨 것처럼 칼끝을 자기한테 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봉건 제휴 세력들을 억압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간 뭐하고 이제 오마주가 연결되냐면 태종 있죠, 이방원. 이방원이 왕자의 날 있기 때 왜 일어났어요? 그 정도령이 자기 이제 부하들 수청시키고 사병들 수청하겠다니까 들고 일어난 거냐. 근데 막상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사병들을 뭐냐 수청해야지 자기가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대규모 이제 사병을 수청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도전의 정책에 반대했지만 막상 즉위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정도전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갖고 하죠. 예. 참,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넘어가서 자, 요게 이제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거부터 이렇게 내각대학살 설치했죠. 내각대학살.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원쟁 때 이 재상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재상이 국정 전반에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혼자 다 총괄하면 좀 힘들거든. 그래서 내각대학살 비서기관을 둬서 항제 보좌역을 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후대의 이제 명대 핵심 건물로 등장했다. 그래서 영락제 이후에 두 개의 핵심 세력들이 등장했죠. 하나가 한간이고 또 하나가 내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내각 수보가 실제 재상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천도를 볼게요. 자, 이 북경천도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두세 번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북경에 왜 천도했냐?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영락제 근거지야. 자, 영락제가 원래 이제 연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북평, 그러니까 아직 수도 정하기 전이니까 북평이라고 이제 하여. 그래서 이 북평에 이제 근거지를 뒀기 때문에 남경의 수도를 계속 정할 경우에 남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건무제의 기반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대로 정치가 안 되는 거야. 남경의 관료들이 자기한테 적대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북평으로 옮겨서 자기 근거지 옮기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남북 간의 군영적인 발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은 명나라 초기 때 정치도 장악하고 있죠. 수도도 여기 있고 경제도 여기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북이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강북의 그 소외가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세요? 불만이 일어나고 여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수도를 뭐냐면 북경 옮긴 거야. 그래서 북경은 정치의 중심지. 그래서 북경을 중심으로 강북은 정치의 중심지고 강남은 경제의 중심이 해갖고 이렇게 그 세력 간의 어떤 남북 간 균형적인 발전을 깨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 중에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에 중국의 수도와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수도를 물어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연결시켜서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북경은 역대 왕조의 수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금나라 때도 수도였고요. 중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도라는 게 북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원나라 때도 수도였고, 명나라 때도 수도였고, 청나라 때도 수도였죠. 그래서 북경을 뭐라고 또 뭐냐면 경사라고 해요. 경사. 네, 경사는 한 나라의 수도를 지칭하는 일종의 보통명사예요.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금나라 명나라 때도 초창기 수도가 남경이었죠. 근데 남경을 경사로 했다가 나중에 영락제 이후에 북경으로 옮겨고 나서 또 북경을 경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사라는 용어 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그 중국 근현대사 나올 때 경사라는 용어가 나왔죠. 경사의 변. 그러니까 북경에서 일어난 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을.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경이 몽골족을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방어하는데 상대 정벌하는데 효율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족은 그다음에 쫓겨난 이후에도 오일라트나 타타르로 나눠져 갖고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뭐냐면 명나라 국경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자 영락제는 그거 꼴을 못 봤죠. 그래갖고 이 5번의 원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몽골족을 그래서 친정을 하죠. 그래서 몽골족 원정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병도 죽게 되는데 하여튼 영락제의 근거지였고 국경이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역적인 발전했고 몽골의 효율적인 방비와 정벌 때문에 북경에 청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전 작업으로서 북경에 이제 옮기고 나서 북경과 강남을 이끄는 연결한 운하를 정비했죠. 이 운하 정비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요것도. 그래서 북경은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강남의 물자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운하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운하 정비를 했다. 요거 내용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운하가 청강포인가? 해통하고 청강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요 관련된 기록이 그 밑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정난해변 관련된 그 기출 사료고요. 정난해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것은 이제 누구냐면 항조이가 그 비판한 내용이야. 명의대복령에서 비판한 내용인데 북경천도를 비판한 내용이죠. 왜 거기에 이제 천도하냐 하면서 비판한 곳,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금은 보화들은 다 돈과 그는 그 금과 돈은 다 여기 강남에 있는데 왜 수도를 이쪽에 옮겨갖고 북경에서 둔 것은 해악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강남 지역 백성들이 고생한다 뭐 그 내용도 있는데 참고로 항저이는 그 강남 지역에 살고 있었던 신사죠. 그러니까 신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게 밖에 없어. 북경천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그 사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영락제는 항제권에 대한 봉건제와 그 봉건제와 이제 세역 항제권에 대항할 만한 봉건제와 세력들을 억압했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남경 관료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봉건제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삭번 정책 관련된 그걸 건무제 정책 그대로 계승했고 요 세력의 대표적인 남경 관료 세력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난해변하고 이제 요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정난해변은 1398년 영왕 주체가 항제 주변의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그 반란을 일으켜 자기 조카인 건무제를 제거하고 항제 직결 사건을 말한다. 정난해변이 일어난 배경은 홍무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홍무제는 북방의 몽골족을 대비하고 항시의 울타리를 이제 강화하여 항제권을 강화시킨다 시고자 자신의 아들 봉건했다. 그러나 이제 봉건 제왕 등이 세 확대됨을 막기 위해서 토지의 통치권을 주지 않고 복록만 인정했지만 군사권만 줬죠. 이 군사권이 중요한데 요것만 준 거야. 자, 하여튼 홍무제가 죽고 나서 손자인 건무제가 즉위하자 그 군대를 가지고 있던 숙부들이 황제권을 위협하는 세력 부각되었고요. 박용을 비롯한 이제 주변의 신하들 이들이 강남 신사들이죠. 자, 강남 그 관료 출신들이죠. 강남 관료 출신들이 위력을 받아들여 어, 건무제에게 본건제에서 약화시키는 사건제를 추진하자 받아들여 건무제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사건제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서 북평에 있던 영왕의 주체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자, 영왕의 군사력은 남경의 항제군에 비해 숫자가 적었지만 몽골 기병들이 중심한 정예병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다가 홍무제 대규모 수총 때문에 항제군에 이제 훌륭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항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영왕군이 남경성을 포위하자 안에 있던 한관들이 문을 열어 남경성을 함락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남경성의 한관들이 이렇게 도움을 했기 때문에 영락제가 한관은 중요했죠. 건무제를 찾으려고 했지만 궁중이 불때서 건무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 건무제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려 의장에서 도망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영락제 남해 대원정의 주요 이유가 이 도망간 건무제를 찾기 위해서 했다는 설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삭번정제 발발 직인 영락제는 강력한 삭번제를 또 추진해서 제후왕대 권한을 박탈했어요. 막상 자기가 황제가 되고 보니까 병방에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제후왕들이 정치적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후에 이제 수양대군은 당종을 못하는 왕이 될 때 정날번을 일으켜 정날번을 정변의 모델로 이제 참전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항제가 즉위한 영락제가 먼저 할 일은 수도를 남경에서 부평 옮기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인데 일단 영락제 근거지였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 남경 같은 경우에는 남경 자기 반대하는 남경 세력들이 많았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몽골족 호일족 대비하기 위해서 북경이 호일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토의 군영적인 발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최초 강남에 대한 명나라는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발달한 남경의 수를 정했지만 이에 따라 강국 지역이 정치 경제 소외당했다. 그래서 항저우의 명의대방론에서 창과 장롱이는 강남을 버리고 강북인 북경으로 천단 영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강남이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로 독차지할 경우에 그다음 통일국가로서 영남의 위상이 지방정부에 전락하고 강북이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래서 영락제는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나서 이 100만 명의 인구와 물자를 대기 위해서 운하를 합축시켰죠.
그래서 그때 영락제의 수도 옮기는 북경을 은 원에 있어서 명과 청의 수도에 대해서 정치의 중심을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통하와 그다음에 청강포인가 두 개의 운하를 이제 그 했다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앞에 이제 영락제가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한간이 도와줬기 때문에 한간이 다시 권한을 이제 회복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보좌 세력으로서 내각대학사가 추천됐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이제 권력 집단들이 한간과 내각대학사들이 그 뭐냐면 황제 측근 집단이 돼갖고 서로 이제 교대로 명조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했고 결국 명나라 멸망 배경 중에 하나가 황간과 내각대에서 대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영락제의 대외정책 뭘로 이해하시면 정통성 강화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영락제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보면 정통성이 전혀 없는 황제죠. 얘는 정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정통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련해야 될 거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부국강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발한 대원정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외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난의 변에 대한 국내 비판을 대외발전 전환시키고 북경 정권의 정통 수행, 군주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 보면 그 당시 이제 대전시 비상 체제를 강하여 대내 비판을 해석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대내 그 안에 있는 불만들, 자신의 집권 과정에서 쌓아왔던 불만들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뭐냐면 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불만을 지닌 남경 군대를 존속시켜서 군대를 자신의 시야로 이제 재편하려고 했고, 얘네들 얼마나 군대 그 마음에 안 들겠어. 비록 이제 머리는 숙였지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원정을 통해서 군대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 시야도 재편 강화하려 했다는 거. 그다음 북변을 먹문 삼아 하남인들의 어떤 불만을 제거시키려고 해요. 강남에 살고 있는 하남이라는 것은 양지가 해와 이남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정비와 경제 통제도 같이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남인들이 그 좋은 정비와 경제 통제 정책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쪽 옮겨야 되겠다. 나중에 수정해서 옮길게요. 그래서 좋은 정비와 경제 통제 정책으로 하나민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북벌을 내어서 하나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 기한 후에 전공 유무에 상관없이 농공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 전공을 많이 썼다고 해도 자신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쳐내고 전공이 없어도 자기한테 압을 뜨면 이게 뭐냐 많은 포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료나 군대를 제압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대원정의 목적에 대한 하부적인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아,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 이게 요 부분을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저도 헷갈리는데 요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냐 불만을 지닌 남경 군대들 좀 잠깐만요. 여기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남인들이 그 당시 북벌을 내세우면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좋은 정비와 통제 경제에 불만이 있을 거니까 그때 북벌을 내세워 가지고 하남인들 불만을 제거한 거야. 왜냐하면 북벌 한다는 목표 좋은 정비와 경제 통제를 하면 그래도 많은데 명분이 있으니까 하남인들이 불만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냥 멋대로 이제 좋은 정비와 경제 통제를 하면 하남인들, 강남인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북본을 명분으로 해갖고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분말을 제거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이제 제가 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 강자중국사 잘 안 읽죠? 그래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데 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참조만 하세요.
자, 정나의 역후에 정나의 역후에 사후처리로서 대전시 비상체제를 강화하여 대내 비판을 시석시키며 또한 불만을 지닌 남경 군대를 종공시키면서 안정을 도모했고 군대를 자신의 시야에 재편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천도를 반대하는 하남인들에 대해서 국정을 명분으로 정없이 이제 조원의 정비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 군대 기한 후에 전공의 영우와 상관없이 농공 행상을 통해서 가열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점들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군주 독재 체제 확립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원정을 했는데 그 앞에 언급한 것처럼 몽골을 정복했죠. 타타르와 오일라트를 이제 공격했고 픽스를 못하게 만들었죠. 예, 힘을 가시해서 그래갖고 이제 황제가 이제 직접 한 친정을 했어요. 친정. 그래서 이제 영락제가 이 원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몽골 정복에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한 다섯 번째가 6차 원정이고 5차 원정 때 병 걸려 죽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만주족을 정복을 했어요. 요동을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요동 북쪽에는 누룩한 도사를 둬서 뭐냐면 간접 통치를 하는 그런 건데 요거 관련한 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진출했죠. 그래서 대올국을 복속시켰어. 북부 베트남을 이제 복속시키고 했지만 잠시뿐이고 20년 뒤에 뭐냐면 레왕조에게 쫓겨나서 잠깐 이제 해서 있다. 그래서 잠깐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티베트와 네팔의 조공을 삼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정화의 남해 원정이죠. 요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뗐어요. 뒤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정화의 남해 원정을 보겠습니다. 정화의 남해 원정은 두 번 정도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과 목적을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인증번호 60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주 분들은 그 인증번호를 그 밑에다가, 게시물 밑에다가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출석 점수 0.5점만 인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남해 원정 갈 배경과 목적을 볼게요. 이게 이제 01년도에 배경 목적사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내 직물 제품이나 도자기, 철 제품 생산의 발전을 바탕으로 영락 있고 영락제의 권위를 떨치고 황제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 중국의 부의 가시, 조공국가 유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티무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 티무르 제국이 이제 뭐냐면 티무르가 원나라 몽골족의 원수를 갖겠다고 하면서 명나라를 공격을 했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티무르가 명나라 쳤어야 되는데 도중에 죽었죠. 명나라 가지도 못하고 이제 끝났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그 건무제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가겠다 해가지고 간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중국인의 항해술과 조선기술, 나침반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을 가능했고 남해 원정 이외에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대륙 지식이 확대되었으며 조공국의 증가로 인해서 대외적인 명예의식이 회복됐다. 자, 이걸 계기 위해서 동남아 학교들이 진출에 계기가 많이 했다. 그래서 특히 강동이나 복권 지역에 많이 이지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이걸 말렸어요. 학교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밖에 나가를 금지시키는지 하고 그 밖에 나가 이제 중국인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많이 이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들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때를 계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갔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화의 배와 콜럼버스 배의 비교가 나오거든요. 정화 함대는 가장 규모 컸을 때 대형 항공 60척, 소형 항공 100척이 있었고요. 그 2만 7천 명의 이제 승선이 이제 병사와 승원이 성원 병사와 선원이 승선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여기 그 조그만 배 보이죠? 요 배가 이제 콜럼버스 배야. 그래서 요 배와 완전히 비교가 되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걸 했고 여기 보시면 정말 원정로에 이제 쭉 보시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출 문제 나왔냐면 이때 정화 대원정 때에 이제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그 대월 내왕조죠. 내왕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파가 있었는데 참파는 나중에 대원 레왕조한테 먹혀요. 이게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물어본 게 아유티아 왕조가 이제 여기 있었어요. 타이족이 세운 왕조죠. 아유티아 왕조. 그 다음에 물라카요. 오늘날 이제 싱가포르 이렇게 있는 지역과 이렇게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자피 왕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면 인도에 있는데 인도의 캘리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캘리코가 요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타사 할 때 좀 더 얘기할 텐데, 요거, 아니, 예전에 그 제가 기타사 강의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뭐 아덴, 그 다음에 일부 별동대는 어디까지 갔냐면,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갔어요.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해유를 하든, 그 다음에 평화 조약을 맺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대를 동원해서 정벌을 하든 간에 조공국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영락제가 수도를 만들 때 큰 궁궐을 지었죠. 이게 오늘날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은 영락제 때 건설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청나라 때 그대로 계승을 했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이제 대원정을 계속 주도했으면 되는데 영락제 사업에 다 중단됐어. 그래서 여기 만들었던 큰 배들도 뭐냐 다 파괴를 했고 관련 기록도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영락제 이제 영락제가 했던 정화의 대원정 관련된 기록들은 어 공식적인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명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야사집이라든지 뭐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다가 긁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화 그 정화의 대원전 관련된 내용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성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뭐냐면 해금령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 해석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정화향에도 명은 30여 개국부터 조공을 받았고 지휘정부와 기린 같은 희귀한 동물을 획득했다. 자, 여기 기린. 기린인데 이 기린은 명칭 자체가 뭐냐면 원래 이제 기린이라고 따로 있어. 상상 속의 그 뭐냐 동물. 근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이 이상한 그 짐승을 하나 가지고 온 거야. 조공물로. 그러니까 목이 되게 긴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기린이다 하면서 칭한 거야. 근데 기린의 상상도 보면 요거하고 완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린을 아프리카 가져왔기 때문에 영락제가 좀 약간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상의 동물인 기린과 요 기린하고 일치시켜서 얘가 기린이다 해가지고 이제 했다고 그래요. 예,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영락제는 정난의 변을 일으켜 황제 자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자신은 비판적 세력 활동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자, 이를 위해서 영락제는 정화의 항해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의 정비, 누룩한 도사를 이제 설치했죠. 그 다음에 안남 복서 같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이제 펼쳤고, 이를 통해서 비판 세력을 통제하에 재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참고로 이제 베트남을 진출했는데 대월국을 복속했다는데, 요게 이제 내왕조가, 이게 내왕조인가? 아, 뒤에 내왕조네요. 뒤에. 그래서 이따가 잠시 한 20년 있다가 그 내왕조로 넘어가요. 예. 내왕조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잠깐 통치했다가 내왕조로 넘어갔다. 예. 통치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거 뭐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첫 부분만 이제 배경만 좀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홍모제는 조공무역 외에 사무역을 금지하고 남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의 조공 횟수를 정하고 중국인들 해외 진출 억제했다. 해금령을 내렸죠. 그래서 중국의 조공무역은 중화주에 입각하여 그들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자국을 복종하고 간주했다. 그 복속을 조건으로 무역을 승인했다. 자, 무역이 각국의 중국 황제의 공물 현상 발례로 황제로부터 하사법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제 해졌다. 갖다 바치면 그에 대한 이제 황제가 하사법을 내린 형식으로 됐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무역은 완전히 정부 통제 속에 놓여졌고 자유무역은 완전히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자, 영락제는 홍무제 정책을 이어받아 조국무역 외에도 사무역을 금지했지만 아버지에 달리 국가차에 적극 해외 진출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소극적인 어떤 그 해금령을 했는 반에 그러니까 사무역을 금지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무역을 금지했지만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무역을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역사지도에서 보이는 영락제가 파견한 정화의 원정은 여기는 저 기출문제
자,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잠깐 요걸 지워야 되겠네요. 예, 여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요거 주제하고는. 자, 정하는 윈남성 코민추의 이스랑 교도이고 본성은 마성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마시는 되게 이제 이스랑 교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친 그 예들 중에 마시가 있더라고, 마시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상이 이스랑 교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간으로서 영락제를 보필하였고 정난의 변 때 공을 세워 정이라는 성을 하사받고 태감이요. 태감은 이제 한간호스 이제 뭐냐면 되게 높은 교수죠. 그래서 뭐 한간을 하면 되게 간신배만 영상시키는 분도 있는데 한간 중에 뛰어난 문필가도 있고 그 뭐냐면 또 이렇게 그 뭐냐면 정아처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간 출신이지만 뛰어난 이제 뭐냐면 장군으로서 이제 원정을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의 여러 나라를 중국 문화권을 끌어들이는 그런 영락제 정책에 따라서 해외 원정을 감행했다. 자, 영락제가 해외 원정 감행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정남의 범을 통해 집권한 영락제는 성리학적 가치에 상실한 정당성을 해외 원정의 조공고 유치하면서 회복하려고 했고 복구주의 이단으로 이제 원나라 때 느슨한 조공채권 관계를 강하여 중화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 외에도 이제 티무르 제국이 강성하여 영의 서북 번영을 위협하자 해상 진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죠. 건무제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동원하는데 했고, 그래서 총 7번에 거쳐서 이제 원정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정화의 원정은 중국인들 선진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들 수행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나 중국을 방문한 국왕, 사신과 이들이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은 중국인들의 지식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대원정은 중국인의 항해술, 조선기술, 나침판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이제 항해와 관련돼서 지리산의 발견까지 비교해서 이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족의 정통 분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하게 되죠. 이때 편찬은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국가 권력의 이념에 맞지 않는 것들을 뭐냐 제거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상 통제적 의미가 자기가 맞는 자기의 구미에 맞고 자기의 어떤 선에 맞는 그 한도 내에서 편찬을 하고 나머지 뭐 반정부적이나 자기 이념에 맞는 것은 그 편찬을 안 해갖고 이제 뭐냐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하여튼 이때 뭐 성리대전이라든지 영락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다 이건 성략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감찰기구를 도청. 그래갖고 한간세력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창을 설치했죠. 예, 주로 이제 동창은 천도에 받는 남부인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가만무역과 분노 남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좀 그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